이번 시간에는 그 자아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양심 또는 이제 이걸 초자하다 이제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은 세 가지로 돼 있다. 요 부분이 이제 인간에게만 있는 이제 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서당계가 3년 지나면 풍어를 하는데 이제 교회계가 3년 있다 기도한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나 이런 건 다 종교적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세 중에서 요 양심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이 본능은 현실 속에서 그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심과 이 본능은 현실하고 접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본능은 계속해서 이 자아에게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어린 아이들만 보시면 돼요. 어린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이렇게 막 조른단 말이에요. 얘한테는 우리 집의 형편이 지금 밥을 빨리 나한테 줄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 그게 애들이야. 엄마한테 그냥 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양심도 이 자아에게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나도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양심은 절대적으로 자아에게 그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얘네들은 현실하고는 접촉을 안 해. 그러니까 현실하고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그런데 이 현실하고 접촉을 하는 유일한 우리들의 마음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자아. 그래서 이 자아는 본능과 양심의 요구를 현실과 관계 속에서 잘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자아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 본능의 만족이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걸 판단하는 능력은 이 양심인데 내가 옳게 살아가는 거는 자아의 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도덕교육이나 종교교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는 이유가 이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하는 건 알려주는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은 안 길러줘. 우리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으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살으려고 하면 자아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관계 맺는 건 자아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힘 이거는 자아의 힘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하는 걸 알려주게 되면 자아는 저절로 이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오늘날에 와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심리학에서는 자아 강도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자아가 강해야 이 강도, 현실도 여러 가지 과제가 오고 본능도 요구를 하고 양심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니까 자아가 이거를 잘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대개 경우에 본능하고 양심하고가 이게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 줘. 그러면 이 자아가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빵집에서 그냥 빨리 빵을 먹으려고 그러면 얘가 딱 걸잖아요. 도둑질이잖아 그거는. 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나쁜 거야 하고 딱 막으니까 얘는 지금 빨리 줘. 얘는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 자아가 이걸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개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본능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빨리 먹어야 되는 사람은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그냥 가다가
저기서 빵 냄새가 나네? 그럼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빵을 이렇게 집어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이게 강하니까. 그러고 나면 대개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 가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범죄니까. 가야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유혹에 약한.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빵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빵집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빵 냄새만 맡고 있는 거지 이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해결은 자아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빵집 옆에서 계속 냄새 맡는 거는 돈 안 내도 되니까.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빵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 보고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나 빵을 좀 먹게 해달라. 그 대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현실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아가 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제일 현실적으로 일을 해결할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교육 그러면 자아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강하게 해주고 이거는 나쁜 거니까 누르는 걸로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자아가 잘한다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 그리고 또 해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아. 그러면 뭘 느끼나요? 그때서 오는 게 불안이야. 불안.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자아가 나한테 맡겨준 일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게 불안이야. 그럼 내가 불안해요. 그러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가지고는 안 돼. 불안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보다도 불안이 너무 과도하면 우울증. 어떻게 되죠? 모든 걸 포기하는 돌발 행동? 자포자기. 그렇죠. 다 내려놓고. 이럴 때 이제 대개 사람들은 크게 한 3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제일 간단하죠. 도망가지. 도망가. 이게 우리가 이제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도피. 나 몰라 이거 나 못하겠어. 난 몰라. 그리고 이제 도망가 버려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급하게 확 내가 두려워지면 불안하다는 걸 안 느끼고 싶어. 그래서 굳어버려. 너무나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내가 그냥 확 얼어붙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얼마 전에 드라마 촬영장 연기하다가. 갔는데 원하는 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고 하니까 이게 경직돼가지고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두고 네, 그냥 정말로. 확 그야말로 얼어붙어요. 다 해봤네. 현실 도피도 해봤고. 이런 걸 우리 자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불안을 우리가 맞닥뜨려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 네. 이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 건데. 근데 그러려고 하면 이 자아가 이게 현실적으로 오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아가 약하면 해결을 못 하죠.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 자아는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불안의 강도를 조절을 해.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제 덥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더우면 여러 가지 우리 몸은 36.5도를 이렇게 적정 체온을 맞춰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이렇게 몸을 뒤치어긴다든가 아니면 이불을 차낸다든가 우리가 보통 이제 볼 때 얘가 열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몸은 원래가 열이 있죠. 우리가 36.5도가 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 우리한테 적정 체온보다 더 높을 때 열이 난다, 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래 우리 열이 있죠. 근데 이제 열이 더 나면 이 열을 일단 낮추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열이 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내가 살아가는데 적정한 불안이 있어요. 아주 불안이 없는 상태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좀 너무 느슨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럼요. 재미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장기를 좀 둬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는 굉장히 고수고 내가 둘 수 있는 저 사람이 한 사람, 저 사람은 하수야. 재미없죠. 그럼 재미가 없죠. 네. 내가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슷한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구하든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차포 떼주지. 예. 차포 떼준다는 건 무슨 이렇게. 뜻이에요? 예. 이게 좀 긴장을 해야지 나도 재밌으니까. 네. 내가 차포를 떼주게 되면 긴장을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하게 깨 있으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적정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불안 수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불안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이제 이 낮춰야 되는 거고 네. 불안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높여야지요. 이걸 우리 마음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자아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날이 더우면 이제 그 에어컨을 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에어컨도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기능이 나오느냐 하면 보통 에어컨은 이 켰다가 좀 추워지게 되면 껐다가 다시 이제 또 더워지면 켜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하잖아요, 이걸.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적정 온도를 딱 정해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데 바람이 날아가는 것도 이게 신경 쓰이면 요새는 바람도 없이 무풍으로 그냥 이게 올라갔다 내려 저절로 이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좋은 거 쓰시네요. 좀 비싼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음도 에고도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불안 수준을 적정하게 이렇게 맞춰줘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좀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제 불안 수준을 더 많이 낮춰줘야 되고 또 자아가 좀 강해지게 되면 불안 수준을 또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거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불안을 쫙 유지를 해주려고 해. 우리 마음은. 근데 그거가 누구가 하느냐면 이 자아가 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자아가 수고가 많네요. 엄청 수고하죠.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해야 된다는 게 자아가 기능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아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불러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 기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라는 얘기고 방어하는 이제 기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아가 하니까 자아의 방어 기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방어가 나오잖아요. 방어. 방어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적군으로부터 날 지킨다든가 뭐 이런 게 방어하는 거죠. 그럼 방어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아는 뭐로부터 뭐를 지키는 게 방어 기제일까요? 현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불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방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지나친 과도한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방어 기제야. 과도한 불안. 불안해.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불안하지 않게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불안이 오면 우리는 현실에서부터 도망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굳어버리거나 얼어버리니까 이건 다 현실하고 지금 적당하게 관계를 못 맺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과도한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줘. 그래서 이걸 방어 기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방어라고 하는 게 너무 이 소극적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이제 적응 기제다. 이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부르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적응을 잘한다 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이 삶 고비고비마다 참 적응을 잘한다. 이 얘기는 이 자아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잘 해결해가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이게 의식화가 돼야 돼. 예. 그러면 그 방어 기제는 내가 더 이상 안 써.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제 알았어. 아, 내가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어 기제를 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방어 기제를 안 써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거를 이거를 이제 의식화한다는 게 중요한데 나의 자아의 방어 기제가 무의식이야. 그런데 그 무의식을 잘 해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예. 이 몇 가지 이제 불안의 종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한테 오는 과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현실적 불안. 또 하나는 이 나의 본능이 이거는 내가 이제 이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리 누르고 있는데 알았다 그러고 내리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올까 봐 두려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경증적 불안. 근데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르고 있는 이 본능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적인 사람은 상당히 예민하고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탁 찌르면 갑자기 하지 마 이러고 왜냐하면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올까 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양심대로 살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종교를 가지면 예를 들면 우리 다 사랑해야 된다. 7번씩 70번도 용서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그 어떤 양심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데서 오는 불안. 이게 이제 도덕적 불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불안이야.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너무나 과도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자아는 내가 이 견딜 수 있을 만큼 불안을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불안을 조절한다는 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훈련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밤에 이 안락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고 이불을 걷어찼다가 조금 더 이 추우면 다시 이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건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네. 그런데 우리 몸은 이걸 하고 하고 있다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몸의 지혜다 이렇게 불러요. 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우리들의 삶을 안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하는 대로 따라가라. 먼저 되게 이런 얘기가 이 우리 몸은 지혜가 있다는 건데 우리 몸의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지혜가 있어요. 네. 그 마음의 지혜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불안을 이거를 강도를 조절해 주는 거야. 그걸 이제 나는 몰라. 아주 이게 워낙 그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 훌륭한 에어컨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방어 기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 불안을 낮춰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현실을 예를 들면 그 여우와 심포도 아세요? 네. 얘가 지금 여우가 지금 그 배가 고파서 포도를 먹고 싶어. 네. 근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제 포도를 먹으려고 그러다 못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딱 뭐라고 생각을 하려면 에이 저거는 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 포도를 안 먹은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먹고 싶었는데 노력을 했지만 못 먹었다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한 거를 내가 그렇게 되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 너는 지금 배가 고픈데 저걸 높다가 저걸 못 먹냐? 아 참 무능한 놈.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자책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하주 있잖아요. 근데 이 자책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럼 딱 어떻게 해버리냐면 저거는 쉬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시기 때문에 안 먹은 거야. 내가 저 능력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고. 그러면 훨씬 내가 내 스스로의 자존감도 지키고 이 자존감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불안으로부터 날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거는 신포도기 때문에 내가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현실을 주관적으로 바꿔버려요.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럼요. 자기의 유리한 이게 인간의 마음이 오묘한 거예요. 우리 삶은 객관적 사실과 그다음에 주관적 해석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같이 물려가요.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못 바꾸죠. 네. 예. 이미 일어난 팩트. 그러나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지만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나도 안 좋아했어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 저 자주 하거든요. 눈물이 맺힌 것 같은데. 아 근데 안 좋아했는데 이제 그 음악 네. 그 작곡 유명한 드보르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이 사귀다가 이제 너무 못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바람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드보르작이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저 여자가 몰라서 저렇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다 우리 자아가 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거부당했다라는 건 너무 가슴 아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람을 볼 줄 모른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거야. 이게 자아가 하는 방어 기제라는 거야. 스스로 뭔가 좀 체면을 그럼요. 약간 거는 그런 거죠. 저게 주관적 해석이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랑 같은 그러니까 이 주관적 해석 안에는 현실 도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수없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예를 들면 남 핑계를 많이 댄다 뭐 이런 것도 그런 있잖아요. 식으로, 예.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런 이렇게 거, 얘기하면 내가 노력을 안 했다든가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 불안함 내지는 자존심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이제 떠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이제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분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너는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그때 열심히 안 했잖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여.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자존심이 어떻게 돼? 확 떨어지니까. 무너지니까. 이 내가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뭐가 있냐면 그 객관적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만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겪어도 다 다르게 그렇죠. 해석하고 뭐 그렇죠. 같은 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뷰하면은 네. 다 다르게 그렇죠. 얘기하고 이게 저기 그러니까 이게 되는 우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객관적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이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좀 해석한 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 사실은 변화할 수 없지만 주관적 해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옛날에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나의 해석이 바뀌는 거지. 이 주관적 해석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계속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걸 그렇게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주관적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존 내시라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예. 그 경제학자 노벨상을 탄 분인데 그분의 이제 그 실화를 영화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 천재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신분열증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분에게 이제 노벨상을 경제상을 주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병을 걸린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다는 거는 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자. 이분이 과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정상적인 분인가 아니면 굉장히 아픈 분인가 이걸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네. 보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존 내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이제 강의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니까 존 내시 교수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복도로 나왔어요. 네. 나오니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존 내시 교수한테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 존 내시 교수가 그때 마침 앞에 여학생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여학생을 잠깐 이제 그 불러가지고 학생 눈에도 이분이 보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존 내시 교수는 자기가 이 조현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 자기가 지금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더 물어봐요. 그때야 그럼 이분이 내가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교수들이 가는 이제 그 라운지에 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러죠. 당신 온 이유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아닌가 보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난 지금도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내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내 환상 속에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이제 건강한 분이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자아 강도가 강해지면 이 주관적 해석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을 덜 하죠. 이게 이제 객관적 사실을 내가 견딜 수 있겠는데 왜곡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중요성을 예를 들면 신포도 이거는 포도가 신 거다 이렇게 이제 왜곡을 했는데 내가 자아가 강해지면 내가 이 먹으려고 점프를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죠.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밟고 올라갈 뭔가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거를 갖다가 하면 포도를 내가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저거는 신포도야. 그러고 떠나가게 되면 이 여우는 포도를 못 먹지. 그래서 이 자아가 그게 자아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는 이 내가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사실을 바꿔버려.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관적 해석의 세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아의 방어 기제인데 그 자아의 방어 기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뭔가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오늘은 자아가 사용하는 이 방어 기제의 그 기능이 뭔가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아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도한 불안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어 기제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